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모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을 신나게 혼내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방 문이 덜컥 열렸어요. 주말 아침의 평화는 거기서 끝났죠. 거실에서 들려오던 도어락 소리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굳이 나가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집에 제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인간은 딱 한 부류밖에 없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기도 전에 안방 문턱을 넘어온 건 제 시어머니와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낯선 여자였어요. 양손에는 이민가방 뺨치는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들려 있었고요. 어머, 너 아직도 안 나갔니? 방 좀 미리미리 빼놓으라고. 내가 어제 네 남편 편에 말 안 전했어? 제가 제 집 안방을 왜 빼요? 여기가 무슨 여관방이에요? 체크아웃 시간 맞춰서 방 비워드리게? 말버릇하고는. 이 방 주인 이제 바뀐 거란다. 네 귀한 손주 품은 새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넌 그만 짐 싸서 친정으로 가라. 저기요. 그냥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 홀몸도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아기한테 안 좋거든요. 이 방 침대가 제일 넓고 볕도 잘 들어서 우리 아기 태교하기 딱 좋겠네요. 상간녀가 뻔뻔하게 제 침대 매트리스를 꾹꾹 눌러보며 말하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났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가치도 못 느꼈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팔짱을 꼈어요. 남의 집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태교 타령하는 걸 보니 그쪽 뱃속에 든 애인성은 안 봐도 뻔하네요. 그리고 어머니, 손주는 무슨 손주예요. 밖에서 함부로 굴려먹다 생긴 사생아지.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나란히 은팔찌 차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그 짐 들고 나가세요. 뭐? 은팔찌? 사생아? 네가 애를 못 빼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라도 귀한 씨를 받아온 거 아니냐. 칠거지약 중에서도 으뜸이 대를 못 잇는 건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어머니 시대 칠거지약 타령할 거면 어머니부터 소방 맞으셨어야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은 빚더미 형님이랑 제가 다 갚아드렸는데 은혜도 모르고 며느리 집에 상간녀를 들이밀어요? 당장 나가요. 내 입에서 쌍욕 나오기 전에.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뛰어들어왔어요.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팔을 다급하게 잡아 끌었죠. 엄마, 미쳤어? 여기까지 내려와. 빨리 나가.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치매기가 있으신가 봐. 진짜 미안해. 당신 엄마가 치매면 자기는 발정난 개야? 어디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아예 안방까지 배달을 시켜?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미치겠어. 남편은 상간녀를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상간녀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쩔쩔맸어요. 보통 바람남 남자들은 상간녀 편을 들거나 뻔뻔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남편의 태도는 마치 억지로 이 상황에 끌려온 사람처럼 기이할 정도로 비굴했죠. 이 어설프고 기괴한 삼류연극. 사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어요.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볼게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세탁기를 돌리려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죠.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어요. 진료 항목에는 초음파 검사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울고불고 하는 대신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맨손으로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지금의 번듯한 상가 건물까지 일궈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울지 말고 똑바로 들어. 오는 건 모든 재산 다 네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놈들 길거리에 나앉은 거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축하주 마시면서 흘려. 지금 당장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빼고 통장 내역부터 싹 다 뽑아. 엄마의 조언에 저는 정신을 번쩍 차렸죠.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모조리 털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초음파 사진 그리고 아기용품 링크들. 임신이 맞았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묘하게 딱딱했죠.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무적인 보고에 가까웠어요. 오늘 병원 검진은 잘 다녀왔어? 영수증은 나한테 줘. 처리할게. 네, 초음파 사진 보낼게요. 어머님이 보약 지어주신다고 내일 본가로 오라시네요. 어머님이 보약을 지어줘? 제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인 저한테는 감비약 하나를 사준 적 없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간녀에게 보약을 지어준다니요? 저는 다음날 반차를 내고 곧장 시댁 본가로 향했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배가 살짝 부른 낯선 여자가 상석인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 입에 직접 과일을 깎아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평소 저를 툭하면 부려먹던 시누이가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늘어놓고 아기 신발을 꺼내 보이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 식탁에는 남편과 아주버니가 앉아 있었는데 바람을 피운 당사자인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고 오히려 아주버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상간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에 서 있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어머, 너 네가 낮은 여기 웬일이니? 회사 안 갔어? 제가 오면 안 되는 날이었나 봐요. 거실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계시길래 뭔가 했네요. 제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주버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 회사 직원인데. 당신 회사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왜 당신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먹여? 복지가 아주 훌륭한 회사인가 봐. 횡령으로 빚더미에 앉아서 형님 회사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 체면도 있는데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이분은 우리 가족이랑 워낙 각별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아가씨는 입 다물어. 그 옆에 쇼핑백 다 형님 카드로 긁은 거 아니야? 형님이 자기 돈으로 시동생 상간녀 아기용품 사다 바치는 거 알면 당장 카드 정지시키고 아가씨 차부터 뺐을 텐데? 시누이는 제 말에 찔렸는지 쇼핑백을 슬그머니 뒤로 감췄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래, 알았으면 잘 됐네. 내 귀한 손주 품은 애다. 네가 애를 못 들어서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씨를 맺어 온 거 아니냐. 넌 그만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고 나가 떨어져. 어머니,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저랑 남편 피임 중이에요. 당신 아들이 돈 없어서 애 낳아도 못 키운다고 자기가 정관 수술까지 알아보고 다녔으면서 누굴 탓해요? 그리고 이혼? 제가 미쳤어요?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 상간녀를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그쪽 우리 남편이 대단한 부자인 줄 알고 붙었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우리 남편 깡통이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지금 우리 손이 동서 소유야. 나랑 이혼하면 저 인간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왔는데 감당 가능해?
상간녀는 제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했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여보, 진짜 제발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집에 가자. 어? 내가 다 잘못했어. 바람을 피운 주제에 당당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를 탓하지도 못하는 찌질한 모습.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아주버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아주버니는 이 상황이 재밌으신가 봐요. 동생이 바람나서 상간녀를 집에 들였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과일을 깎아먹고 계시네요. 재수 씨,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진정하시죠. 제가 동생놈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요? 산부인과 영수증에 초음파 사진까지 확인했는데 무슨 오해요. 그리고 혼은 아주버니가 낼 게 아니라 형님이 내셔야죠. 형님이 이 사실 아시면 아주버니도 남편이랑 세트로 회사에서 쫓겨나실 텐데요. 아, 형님한테는 비밀로 하셨나 보네? 제 입에서 형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우리 시댁의 경제권, 아니 생사 여탈권은 온전히 큰며느리인 형님이 쥐고 있었어요. 형님은 친정집도 엄청난 재력가였고 본인 능력도 뛰어나서 시아버지의 부도로 망해가던 시댁 집안을 단번에 일으켜 세운 구세주였죠. 남편과 아주버니는 형님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낙하산으로 들어가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형님에게는 딱 하나,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였죠. 겉으로는 형님 앞에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굽신거리는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뒤에서는 장손을 못 낳는다며 악담을 퍼붓기 일쑤였어요. 그런 집안에서 둘째 아들의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아무리 손주가 고파도 형님 눈치를 보며 숨기기 바빴을 텐데 이 인간들은 대놓고 환영 파티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형님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말이죠. 왜 다들 조용하세요? 방금 전까지 손주 운운하면서 아주 당당하시더니. 제가 지금 당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시동생이 바람나서 조카 생겼다고. 여보, 미쳤어? 형수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진짜 다 죽어. 제발 참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형수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남편은 아예 제 발밑에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어요. 바람 피운 남편이 상간녀 앞에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꼴이라니. 상간녀의 표정도 썩어 들어갔죠. 너 인연 어디 가면 큰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겁박을 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무사하지 못할 걸 어머니 아들들이죠. 당장 내일 출근한 직장이 없어질 텐데요. 어머니 생활비 통장도 끊길 거고요. 아, 아가씨 카드 명세서도 다 형님한테 청구되죠? 저는 가방을 고쳐매며 식탁에 앉아있는 아주버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주버니도 동생 관리 잘하세요. 괜히 불똥 튀어서 형님한테 쫓겨나지 마시고요. 아시잖아요. 형님이 불륜이나 거짓말에 얼마나 끔찍하게 예민하신지. 명심하겠습니다, 재수씨. 오늘 일은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동생은 제가 책임지고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재수씨 마음 풀리실 때까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들 테니 제 처한테는 부디 함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주버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그 눈빛에 담긴 기묘한 다급함. 반성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당분간 내 눈앞에 띄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은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저 인간들은
제가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갈 거라고 계산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죠. 저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연결해준 데이터 복구 업체는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남편이 골아떨어진 새벽, 몰래 차에서 빼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예전 핸드폰 공기계를 통째로 넘겼죠. 며칠 뒤 연락을 받고 찾아가 복구된 파일들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삭제된 블랙박스 폴더 안에 남아있던 음성 파일 하나가 제 귓가를 때렸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니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형, 나 진짜 미치겠어. 여보가 눈치챈 것 같아. 어제 내 핸드폰 뒤진 것 같더라고. 나 이러다 형수님 귀에까지 들어가면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호들갑 떨지 마. 재수 씨가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오히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잖아. 네가 바람 피운 거 걸렸으니 당연히 살던 집은 재수 씨한테 넘기고 위자료 줘야겠지만 어차피 그 집 명에 넘겨주고 나면 내가 이면 계약으로 네 도박비 싹 다 갚아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우리 여보 성격 알잖아. 호락호락하게 짐 싸서 안 나간다니까? 그리고 형수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애가 형 애라는 거 형수님이 아는 날엔 우리 집구석 진짜 다 길거리에 나앉아. 그러니까 네가 입을 잘 털어야지. 넌 그냥 밖에서 실수로 애 만든 쓰레기 남편 역할만 충실히 해. 형수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재수씨 내보내고 그 집에 수연이 앉혀. 그래야 내가 동생네 집에 놀러가는 척하면서 수연이랑 네 새끼 마음 편하게 보지. 네 도박비 3억 형수 회사 공금으로 내가 다 막아줬어. 이 정도 연극도 못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역겨운 대화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의 아이가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니의 핏줄이었다니.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상간녀를 VIP 모시듯 챙겼는지, 아주버니가 왜 제 앞에서 쩔쩔매며 남편을 감쌌는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시어머니는 오매불망 원하던 장손을 형님이 아닌 밖에서 얻게 되자 형님의 돈줄이 끊길까 두려워 남편을 가짜 아빠로 내세운 거였어요. 남편은 억대 도박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기꺼이 불륜남 연기를 하며 저를 이 집에서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심증과 음성 녹음만으로는 형님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없었어요. 형님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이자 완벽주의자였거든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죠. 저는 곧바로 흥신소에 상간녀 미행을 의뢰했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상간녀가 아주버니와 은밀하게 산부인과 VIP 병동에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아주버니가 형님 회사 법인 차량을 끌고 상간녀의 최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남은 건 유전자 검사였죠. 아주버니의 DNA는 아주 쉽게 구했어요.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온 며칠 뒤, 아주버니가 제 화를 풀어주겠다며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거든요. 재수씨, 아직 화 많이 나셨죠? 제가 형으로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동생 놈은 제가 아주 반쯤 죽여놨습니다. 죽여놓긴요. 아주버니는 이 상황이 그냥 안타깝기만 하신가 봐요. 정작 바람 피운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아주버니가 나서서 사과를 하러 오세요? 그놈이 재수씨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밖에서 질질 짜고 있길래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차라도 한 잔 주시면 제가 그놈 어떻게 처리할지 재수씨랑 진지하게 의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충격받아서 알아 누우셨습니다. 뻔뻔하게 제 눈을 보며 동생의 가정을 지켜주려는 척, 가족을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꼴이라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생수 한 잔을 유리컵에 따라 건넸어요. 드세요. 의논은 무슨 의논을 해요. 어차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남남될 텐데. 재수씨,
그래도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동생 놈 마음 다잡게 할 테니 이혼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재수 씨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버니가 물을 다 마시고 컵을 탁자에 내려놓자마자 아주버니의 입술과 타액에 묻은 그 컵을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상간녀가 단골 카페에서 마시고 버린 빨대를 수거해 오자마자 2개의 샘플을 유전자 검사소에 넘겼죠. 결과는 당연히 친자 불일치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니와 제 남편 상간녀 뱃속에 태아는 99.9% 확률로 친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어요. 저도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태아 DNA를 산모 혈액에서 분리해서 검사할 수가 있대요. 그럼 계속 읽을게요. 모든 카드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블랙박스 녹취록. 남편의 도박빚을 형님 회사 공금으로 대납한 정황이 담긴 금융거래 내역. 흥신소의 미행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저는 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형님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실로 곧장 찾아갔어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이사실에는 형님이 늘 그렇듯 빈틈없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자 안경을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표정을 보니까 그냥 밥이나 먹자고 온 얼굴은 아닌 것 같네. 앉아. 비서한테 차 내오라고 할까? 아니요, 형님. 차 마실 시간 없으실 것 같아서요. 형님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모르니까 미리 청심환이라도 하나 드셔야 할 텐데. 무슨 소리야. 동서, 오늘 농담이 좀 날카롭다. 서방님이 또 무슨 대형 사고라도 쳤어?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형님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형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서류들 형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이 회사랑 형님 인생 전부가 달린 문제예요. 감정 싹 빼고 이성적으로만 봐주세요. 형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죠. 블랙박스 녹취록을 읽을 때 형님의 미간이 좁혀졌고 산부인과에 드나드는 자기 남편의 사진을 볼 때 입술을 꽉 깨물었으며 마지막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을 때는 서류를 쥐고 있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넓은 대표이사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어요. 저는 형님이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거나 배신감에 당장 아주버니에게 전화해 소리를 지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기업을 일군 형님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은 서류를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서, 이거 팩트체크 다 끝난 자료들 맞아? 어디서 섣부르게 주워들은 거 아니지? 네, 제가 직접 사설업체 끼고 발로 뛰어서 확인한 거예요. 조작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형님 돈으로 내 남편 도박빚 갚아준 내역이랑 상간녀 오피스텔 계약금 들어간 흐름도 제가 따로 추적해서 영수증 뒤에 다 첨부해뒀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거네. 시어머니는 내가 애를 못 낳는다는 핑계로 밖에서 자기 첫째 아들의 핏줄을 들였고 내 남편이란 인간은 내 돈을 횡령해서 자기 동생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그 동생을 바람난 쓰레기로 위장시켰다. 그리고 동서를 빈몸으로 쫓아낸 그 집에 상간녀를 앉혀서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할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거 맞지? 정확해요. 형님만 철저하게 바보 취급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인간들 형님이 아이 못 가지는 걸 약점 삼아서 뒤로는 형님 등골 파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형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분노를 넘어선 완벽한 경멸과 살기가 담긴 미소였죠. 내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사람 대접해줬네?
핏줄 타령하는 무식한 노인네 수준이 다 그렇지 뭐. 동서, 나한테 이거 굳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가져온 이유가 뭐야? 당장 터뜨려서 저 인간들 쫓아내달라는 거야? 아니면 동서 이혼할 때 위자료 넉넉하게 챙겨가라고 나한테 거래 제안하는 건가? 형님, 저 이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제가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주고 물러나면 저 쓰레기들 계획대로 제 안방에 상간녀 들이고 형님 돈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제가 미쳤다고 그 꼴을 봐요? 저는 저 인간들이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웃고 있을 때 지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제 눈앞에서 똑똑히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나랑 협공을 하자는 뜻이구나? 좋아, 마음에 들어. 동서는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저는 계속 멍청하고 남편한테 미련 많은 조강지처 연기를 할 거예요.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악을 쓰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니 시선을 전부 저한테 다 끌어올게요. 저들이 저를 어떻게든 제 집에서 내쫓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 동안 형님이 뒤통수 칠 완벽한 법적 사냥 준비를 하세요. 형님은 볼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내 그녀의 눈빛이 무섭도록 확고해졌죠. 동서 말대로 하자. 동서가 그 집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내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시선 단단히 묶어줘. 나는 오늘 당장 내 최측근들로만 특별 감사팀 꾸려서 서방님이랑 내 남편이 건드린 회사 자금 흐름 이런 단위까지 싹 다 긁어모을 거야. 횡령, 배임, 그리고 법인 자금 사적 이용까지 엮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엮어서 형사고발 준비할게. 감옥에 보내는 게 내 목표야. 남편이랑 아주버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셔야 해요. 아주버니가 지금 형님 회사 재무 쪽 이사직에 앉아 있잖아요. 이 회사는 내 이름으로 된 내 회사야.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저놈들 결제 라인 막아버리고 법인카드부터 정지시킬 테니까 걱정 마. 상간녀 명의로 넘어간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차도 다 내 회사 돈에서 나간 거면 범죄 수익 은닉으로 감료 걸고 민사까지 같이 갈 수 있어. 저들이 숨구멍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말라 죽는 꼴 내가 뼈저리게 보여줄게. 역시 제가 형님을 찾아오길 잘했네요. 그럼 저는 당분간 시어머니랑 남편의 온갖 역겨운 폐악질을 아주 즐겁게 견뎌볼게요. 동서, 진짜 버틸 수 있겠어? 저 인간들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몰라. 걱정 마세요. 저도 뒤에서 친정엄마 도움받아서 제명의 재산 분리 작업 깔끔하게 끝내놨어요. 저 인간들이 제 재산 1원 한 푼 못 건드리게 철벽 쳐놨으니까 형님은 사냥 준비만 완벽하게 챙겨주세요. 저와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악수를 나누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쳐놓은 더럽고 얄팍한 함정을 오히려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완벽한 비밀 동맹의 시작이었죠. 회사에서 나온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쭈뼛거리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기 와서 좀 앉아봐.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하기로 했어. 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며칠 전에 이혼 서류 접수하기로 얘기 대충 다 끝냈잖아. 위자료도 당신이 달란 대로 다 주고 이 집 명의도 당신 앞으로 돌려준다니까? 내가 밖에서 딴 여자랑 애까지 만들었는데 당신이 나랑 어떻게 살아?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당황한 남편이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겉으로는 저에게 미안한 척, 염치가 없는 척 연기를 하지만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짙은 초조함이 가득했죠. 빨리 이혼을 하고 이 집에서 저를 내보내야 형님 몰래 상간녀를 이 집에 들일 수 있으니까요. 자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밖에서 낳아온 그 애 내가 키울게.
우리 어차피 지금 피임 중이라 애도 없잖아. 뭐?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돼? 당신이 핏덩이를 왜 키워? 왜 말이 안 돼? 어머니도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쿨하게 합쳐서 키우면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나 진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상간이한테 돈 쥐어주고 뱃속에 포기하라고 해. 내가 우리 호적에 올리고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울게. 남편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자기 형인 아주버니 아이를 저보고 키우겠다니. 남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였겠죠.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남편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2번 다시 내 앞에서 꺼내지 마. 나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 뵈러 본가에 다녀올게. 내 대단한 결심 며느리로서 칭찬받아야 하잖아.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헐떡이더군요. 다음 날 저는 예고도 없이 시댁 본가로 쳐들어갔어요. 마침 주말이라 시어머니, 아주버니, 시누이까지 총출동해서 거실에 모여 있더라고요. 형님만 빼고요. 형님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바쁘다고 했겠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미간을 팍 구기며 쏘아붙였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우리 아들 놈이랑 도장 찍으러 왔어? 아니요, 어머니. 저 남편이랑 이혼 안 하기로 마음 굳혔어요. 그 상간옆 뱃속에 있는 애 제가 제 호적에 올리고 친자식처럼 키우려고요. 어머니 그토록 평생 원하시던 손주이잖아요. 제가 훌륭하게 키워낼게요. 제 폭탄 선언에 거실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고 아주버니는 사색이 되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네가 지금 단단히 미쳤구나. 남이 낳은 애를 네가 왜 키워? 당장 이혼하고 나가. 남이라뇨, 어머니. 제 남편 핏줄인데 제가 품어야죠. 어머님도 오히려 제가 키우는 게 안심되시지 않아요? 그 여자는 딱 봐도 우리 한편 놈 보고 붙은 것 같던데 애 낳으면 그 여자한테 위자료 넉넉히 줘서 떨어뜨리고 핏줄만 우리가 거두자고요. 아주버니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서 입술까지 파래져 있었어요.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무리입니다. 핏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생판 남인 여자가 낳은 애를 키웁니까? 재수씨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혼이 답입니다. 아주버니가 왜 나서서 남의 부부 이혼을 종용하세요? 아주버니 핏줄도 아닌데? 새언니,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딴 여자 배에서 나온 애를 키운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새언니, 무슨 꿍꿍이는 거 아니야? 아가씨는 우리 남편 돈으로 긁은 카드 명세서나 해결하고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시고요. 아무튼 제 뜻은 확고하니까 가족들 모두 그렇게 아세요. 저는 통쾌하게 웃어주며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제 등 뒤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소리와 아주버니가 다급하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볍게 무시했죠. 며칠 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주버니가 저를 회사 근처 조용한 룸카페로 따로 불러냈어요. 아주버니의 몰골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밑은 퀭했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수씨,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하시죠. 원하는 게 뭡니까? 위자료를 더 넉넉하게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동생 대신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맞춰드리겠습니다. 아주버니가 왜 제 위자료를 챙겨주세요? 설마 형님 회사 돈 뒤로 빼돌려서 주시게요?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주버니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그건 재수 씨가 신경 쓰실 일이 아니고요. 동생 놈 꼴 보기 싫으실 텐데 억지 부리지 마시고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새 출발하시는 게 재수 씨한테도 낫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노른자 땅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네? 와, 우리 아주버니 돈 엄청 많으시네요. 형님은 아주버니가 이렇게 비자금 굴리면서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세요? 제가 당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남편이 저한테 집 사준다고 자랑 좀 할까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가족으로서 재수 씨 앞날을 진심으로 위해서 저 위하는 그 역겨운 연기 그만하시고요. 저 진짜 빈말 아니고 그 아이 걷어서 키울 거예요. 왠지 우리 남편보다는 아주버니를 더 똑 닮았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기대되네요. 형제니까 핏줄은 못 속이잖아요. 눈매나 코끝이 아주버니 판박이일 것 같은데? 아주버니는 제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만 달싹거리더군요. 자기 비밀이 탄로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자식 뺏기게 생겼는지 대가리가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겠죠. 전 우리 가정 제 남편 핏줄 끝까지 지킬 테니까 아주버니는 형님 비위나 잘 맞추면서 쥐 죽은 듯이 사세요. 형님한테 쫓겨나서 알거지 되기 싫으시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피를 제가 말리는 동안 시모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바로 상간녀를 제 안방으로 밀어넣는 미친 짓을요. 주말 아침. 거실에서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배가 부른 상간녀가 양손에 커다란 이민 가방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잠옷 대신 깔끔한 외출복 차림으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시모와 상간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어요.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네요? 이 방 주인 이제 바뀐 거예요. 어머님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내 귀한 손주품은 며느리란다. 뱃속에 애가 벌써 발차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안방 내놓고 네 발로 나가라. 우리 아들도 너랑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다 써놨다더라. 어머니, 이 집 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깜빡하셨어요? 제가 왜 제 집 놔두고 나가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뱃속에 있는 애 제가 제 호죽에 올리고 키우겠다고. 애엄마는 위자료 줄 테니까 몸만 나가시고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당신 돈 한 푼도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위자료를 줘요? 오빠가 어머님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 명의로 된 이 집 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형님 회사에 빌부터 사는 주제라고. 시끄럽다.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짐 싸라. 어디서 굴러먹던 뼈도 없는 집안 기집애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 이 집도 우리 첫째가 뒤에서 돈 다 대줘서 산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버텨?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형님이 뒤에서 완벽하게 그물망을 조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들은 자기들끼리 짠 얄팍한 사기극이 영원할 줄 알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열리며 누군가 거실로 꼬꾸라졌어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남편이었죠.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셔츠는 반쯤 뜯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바닥을 끼어와 제 바지 가랑이를 부여잡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어요. 여보, 나 진짜 끝났어. 형수님이 나 경찰에 넘겼어. 방금 로비에서 형수님 변호사가 나한테 소장 줬단 말이야. 회사 공금 3억 횡령한 걸로 고소당했어. 내 통장도 다 막혔고
당장 내일 조사받으러 가야 해. 나 어떡해, 여보. 제발 형수님한테 말 좀 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그의 처절한 오열에 안방 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그야말로 얼음덩어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와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야, 이놈아. 횡령이라니. 네 형이 뒤에서 다 막아준다고 했잖아. 네 형 어디 있어? 첫째는 뭐하고 너만 고소를 당해. 엄마, 형은 방금 회사 로비에서 경찰한테 긴급 체포됐어. 형이 나한테 도박빚 갚아주는 대신 법인 자금 빼돌리라고 시킨 거 형수님이 장부 싹 다 털어서 증거 다 남겼단 말이야.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알거지야. 그 처절한 절규가 거실을 울리는 가운데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서늘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제 친정엄마와 함께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죠. 친정엄마는 팔짱을 낀 채 짐승 보듯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보았고 형님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던졌어요. 아주 시끌벅적하네. 내 돈 훔쳐서 밖에서 살림 차린 도둑놈들 치고는 목소리들이 너무 커? 큰애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경찰이라니, 체포라니. 네가 네 남편이랑 시동생을 감옥에 보내려고 환장을 했어? 아무리 회사 돈 좀 썩기로서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형님이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이요? 어머니가 입에 올릴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뒤에서 제 난임 조롱하면서 밖에서 내 남편 핏줄 받아온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상간녀는 배를 감싸쥔 채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테이블 위에 던져둔 서류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감사 보고서를 꺼내 바닥에 흩뿌렸어요. 동서가 그러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 남편이 나서서 동생 상간녀를 모시듯 챙긴다고. 그 기괴한 연극의 대본을 어머니가 쓰셨다면서요? 둘째 아들놈이 진 도박빚 3억, 제 남편이 회사 공금 빼돌려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둘째 아들을 자기 형의 상간녀랑 바람난 놈으로 위장시켰잖아요. 내가 당신 밖에서 애 낳은 거 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굴면서 변명 한마디 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은 진짜 불륜남이 아니라 아주버니가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를 덮어주는 쓰레기 통바지였으니까. 내 명의로 된 이 집 빼앗아서 아주버니 상간녀 앉혀놓고 당신은 형님 돈으로 몰래 편하게 살려고 했지?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오열했어요. 친정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어요. 사돈, 머리가 나쁘면 사기라도 치지 말았어야지. 우리 딸이 호구로 보여? 이 집 애초에 사돈네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고 내가 해준 집인데 어디서 남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들어. 내가 진작에 우리 딸 재산 분리 싹 다 해놓고 사돈나가 빼돌린 돈 꼬리표까지 다 추적해서 저기 사돈 사장님한테 넘겼어. 사돈은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폐지 주울 일만 남았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이 독한 년들이 작당하고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수연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네 뱃속에 있는 애 우리 둘째 맞지?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상간녀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겁에 질려 시어머니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나요, 이 미친놈네야. 내가 이 돈도 없는 백수 새끼를 왜 가져요? 큰오빠가 이혼하고 재산 반절 뚝 떼서 나한테 오겠다고 해서 내가 잡아준 건데? 오피스텔도 가압류 걸려서 나 쫓겨나게 생겼는데 당장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현관문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거실로 기어 들어왔어요. 방금 전 체포되었다던 아주버니와 사색이 된 시누이였어요.
아주버니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경찰에게 사정사정해서 형님을 뵙게 해달라며 경찰에게 질질 끌려온 상태였죠. 아주버니의 꼴은 남편보다 더 처참했어요. 평소 저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쓰며 기품 있는 척하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주버니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와 형님과 저의 발밑에 엎드렸어요. 재수씨,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핏줄에 눈이 멀어서 제가 잠깐 돌아버렸습니다. 횡령한 돈은 제가 평생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십시오. 경찰이 저 구속영장 친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언니들, 나도 진짜 몰랐어. 엄마랑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 상간녀랑 밥 몇 번 먹어준 게 다야. 언니가 내 카드 다 정지시켜서 나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형님이 아주버니의 머리통을 발끝으로 툭 밀어냈어요. 살려달라고? 서방님은 도박비 핑계로 20억을 빼돌렸고 넌 상간녀 아파트 사주고 생활비 된다고 30억을 넘게 해먹었어. 특경법 위반 횡령배임이면 최소 10년은 감방에서 썩어야 해. 내가 당신들 그 더러운 유전자 영원히 사위랑 격리해줄게. 아주버니, 제가 며칠 전에 조카 생겨서 좋으시겠다고 했죠. 이제 그 귀한 핏줄 유리창 너머로 면회할 때나 보시겠네요. 아, 상간녀도 공범으로 고발당해서 출국금지 떨어졌을 텐데 애 낳자마자 나란히 은팔찌 짜고 옥중 육아하시려나? 제 차가운 조롱에 상간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과 아주버니는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역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죠. 거실 바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니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구둣발로 거실에 들이닥쳤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두 분 다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읊는 경찰의 목소리에 거실은 찬물이 끼얹어진 듯 조용해졌어요. 수갑이 찰칵거리며 아주버니 양손목에 채워졌고 남편 역시 피 묻은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을 찼죠.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지만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보, 나 진짜 이대로 끌려가? 당신이 형수님한테 제발 고소 좀 취해달라고 빌어줘. 나 진짜 깜빵 가면 죽어.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 밖에서 형 애를 자기 애라고 속이고 내 집까지 빼앗으려던 놈한테 할 소리야? 깜빵 가서 콩밥이나 든든하게 챙겨 먹어. 도박빚으로 해먹은 돈 몸으로 때우려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할 테니까? 재수씨, 여보, 제가 다 뱉어내겠습니다. 상간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싹 다 처분해서 가져올 테니까 구속만은 면하게 해줍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 닥쳐. 네가 그 여자한테 빼돌린 돈 이미 내 변호사들이 범죄 수익 은닉으로 싹 다 가압류 걸어놨어. 너는 뱉어낼 돈도 없고 평생 내 빚 갚으면서 철창에서 썩을 일만 남은 거야. 끌고 가세요. 상간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벌벌 떨었어요. 경찰 한 명이 상간녀의 앞을 막아서며 신분증을 요구했죠. 범죄 수익금 수수 및 사기 공범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받으세요. 도주 우려 시 즉각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임신한 죄밖에 없어요. 결국 남편과 아주버니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질질 끌려 나갔어요. 거실 바닥에 뻗어있던 시어머니도 경찰이 부른 구급대에 실려 나갔고요. 상간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치듯 우리 집 현관을 빠져나갔죠. 남은 건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형님 3사람뿐이었어요.
우리는 난장판이 된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형님이 사온 최고급 샴페인을 땄어요. 동서, 그동안 역겨운 연극장 최전선에서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법적인 처리는 내 전문 변호인단이 알아서 다 물어뜯을 테니까. 동서는 이혼소송 위자료 빵빵하게 챙겨서 나갈 준비나 해. 그래야지. 내가 우리 딸 재산은 사돈네가 손도 못 대게 꽁꽁 묶어놨으니 이제 저놈들 알거지 만들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남은 여운까지 싹 다 털어먹으면 돼. 사돈도 고생 많았수다. 고마워요, 엄마, 형님. 저 인간들 제일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처박히는 꼴 보니까 체증이 싹 내려가네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진행되었어요. 형님은 자신의 회사 자금을 건드린 남편과 아주버니에게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걸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했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아주버니는 살기 위해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물어뜯었어요. 남편은 아주버니가 시켜서 억지로 공금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고, 아주버니는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주느라 어쩔 수 없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악을 썼죠. 형제 간의 우애 따위는 돈줄이 끊기자마자 시공창에 처박혔어요.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방청석 제일 앞줄에 앉아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주버니를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방청석 뒷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있었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반성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첫째에게 징역 8년, 피고인 둘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주버니는 허공에 대고 형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발악을 했어요.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두 형제의 모습은 한편의 통쾌한 코미디였죠. 상간녀의 말로도 비참했어요. 횡령금으로 산 최고급 오피스텔과 외제차는 모두 형님 회사로 환수되었고, 상간녀 역시 횡령 및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배가 만상인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그녀는 결국 철창 안에서 아주버니의 아이, 즉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장손을 낳아야 했죠. 저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이었기에 저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남편은 횡령금을 물어내느라 이미 개인 파산 상태였지만 저는 남편 명의로 된 낡은 자동차부터 시댁 본가 아파트의 남편 지분까지 싹 다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시댁 본가 아파트는 아주버니와 남편의 공동 명의였는데 형님이 아주버니의 지분을 압류하고 제가 남편의 지분을 압류해버리니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1년 뒤, 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깔끔하게 처분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전망 좋은 새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 사이 형님도 아주버니와 완벽하게 이혼을 끝내고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워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반면 시댁 식구들의 삶은 생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루는 제가 흥신소를 통해 시어머니의 근황을 알아봤거든요. 시어머니는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난 후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죠. 게다가 감옥에 있는 두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주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와 빈병을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가 교도소에서 낳은 아주버니의 아이.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하던 귀한 장손 말이에요. 상간녀가 양육권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진 핏덩이를 결국 시어머니가 떠맡게 된 거예요.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시어머니는 굽은 눈으로 폐지를 정리하며 앙상하게 마른 갓날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장손 타령하다가 내 자식들 다 감방에 보내고 내가 늙어서 이게 무슨 꼴이람. 며느리들한테 빌붙어서 그냥 죽은 듯이 살걸. 아이고. 배고프다고 좀 그만 울어라. 이 돈 먹는 귀신아. 시어머니의 처절한 한탄이 단칸방을 울렸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철저한 고립이었죠. 신우이 역시 형님이 카드를 정지시킨 후 그동안 사들인 명품 할부금과 카드 빚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밤낮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야반도주를 해서 어디 공단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숨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감옥에 간 남편과 아주버니요. 두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서 번갈아가며 징벌방을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밖에서 낳은 자기 새끼를 시어머니가 고생하며 키우는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영치금이나 더 넣어달라고 악을 쓴다죠. 남편은 억울하게 형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며 매일 벽을 치며 운다고 하고요. 그들의 탐욕과 기만이 만들어낸 완벽한 파멸이었어요. 누구 하나 남 탓을 할 수 없는 스스로 파놓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평생 서로를 뜯어먹으며 살아가게 된 거죠. 저는 친정엄마 그리고 평생의 은인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된 전 형님을 제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고 우아한 다이닝룸에서 우리는 최고급 호텔에서 케이터링한 요리와 값비싼 와인을 즐기고 있었죠. 동서, 아니지? 이제 전 동서인가? 아무튼 이사 축하해. 집이 아주 깔끔하고 좋네. 그 인간들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공기부터가 달라. 다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확실하게 자금줄 끊고 숨통을 조여주신 덕분에 제가 제목 완벽하게 지키고 털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쓰레기들 소식 들으셨어요? 아주버니가 깜빵 안에서도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독방에 갇혔다던데? 들었어. 내 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감옥 동태 파악해서 보고해주거든. 평생 내 돈으로 호의하샥하던 손에 물집 잡혀가며 공장 노역 돌린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난임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상간녀가 낳은 핏덩이 안고 폐지 줍는다지. 아주 인과응보의 정석이야. 핏줄 타령하던 노인네가 지 발등 찍은 거지. 우리 큰사돈, 아니 우리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년 구해주셔서 제가 평생 은혜 안 잊을 겁니다. 자,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건배나 합시다. 좋아요, 엄마. 형님, 앞으로 저희 회사 일도 자주 겹칠 텐데 일 얘기 말고도 종종 이렇게 뵙고 와인도 한잔하고 지내요. 당연하지. 나는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위기일 때 등을 맞대고 싸워준 사람이 진짜 내 편이지. 앞으로 우리끼리 돈 많이 벌고 폼나게 늙어가 보자고. 세 개의 영롱한 크리스탈 와인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창밖으로 빛나는 야경보다 우리 세 사람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훨씬 더 환하고 눈부셨어요. 어설픈 연극으로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남의 돈으로 기생하려던 자들은 지금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잠을 청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진흙탕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온 저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완벽하게 독립적인 내일을 향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끝내주는 복수극의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엔딩과 함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